1991년 4월 22일 캐나다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한 고속도로. 이 외진 고속도로에서 그날 한 대의 차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한 뒤 그대로 멈춰 서 있었던 한 대의 차. 잠시 후 차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무언가를 확인한 뒤 3시간 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 같다고 말이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남편인 고든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기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를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던 멜리사.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 자녀와 함께 살던 고든이 멜리사와 만났을 때 그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사랑하게 됐고 결국 멜리사는 남편과 이혼하며 고든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처럼 멜리사는 또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며 다녔고 고든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적어두었던 고든은 얼마 안 가 멜리사에게 살해당했죠. 실제로 그녀가 남편을 고의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주장처럼 고든이 몹쓸 짓을 하려다 그리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의 몸에선 신경 안정제에 속하는 벤조디아제핀이 발견됐지만 1992년 배심원단은 멜리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판결, 판사는 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 그녀는 학대당하는 아내들을 위한 후원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핀잔을 주는 기사를 썼다가 그녀에게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범수였던 그녀는 겨우 2년 만에 풀려나 전국을 순회하며 가정폭력과 자의적 살인에 관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2001년 4월 온타리오에 방문했던 멜리사는 83살의 로버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에게 하느님은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며 편지를 보내 세 번째 결혼에 성공했던 멜리사. 그녀와 결혼하고 1년 뒤 로버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가 사망하자 멜리사는 서둘러 화장을 진행했기에 그가 다른 요인으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버트의 죽음으로 그녀는 기소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유산으로 40만 달러가 넘는 큰돈을 받았습니다. 로버트가 죽고 나서 2년 뒤인 2004년 3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알렉산더와 동거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온 멜리사. 당시 알렉산더는 73살이었지만 정정한 편이었는데 그녀와 동거를 한 뒤 이상하게 몸이 허약해지며 자주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8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들은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쇠약해진 알렉산더는 2005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부검을 의뢰했고 그의 몸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습니다. 그녀가 과실치사의 죗값을 받았던 차로 치어 죽였던 두 번째 남편 고든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약물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가 알렉산더를 죽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증 치료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 그의 계좌에서 2만 달러를 인출했던 멜리사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절도, 서류 위조 등으로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년 4월 4일에 석방된 멜리사는 그렇게 이번에도 자유의 몸이 되며 캐나다로 추방됐습니다. 2012년 9월 28일에 프레드라는 남성과 네 번째 결혼을 했던 멜리사. 프레드가 신혼여행 중 고통을 느끼며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때 간호사는 그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자국이라 말했던 프레드.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간호사를 보고 있던 멜리사. 프레드가 태어나는 날 멜리사는 남편에게 유해 물질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과거 그의 남편들이 죽었던 점 때문에 더 큰 의심을 샀던 것이죠. 그녀의 소지품에선 대량의 벤조디아제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에 멜리사는 살인 미수로 재판대에 섰지만 약물 투여만으론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6년 3월 18일에 엄격한 조건으로 석방된 멜리사. 그녀는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에 접속하며 석방 조건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그해 12월 22일에 재판은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멜리사가 운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무언가를 노린 범행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블랙 위도우라고 불린 그녀는 여전히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죄값을 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